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블로그에 5,000개를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우와, 엄청 많이 썼죠? 저도 요즘에 운을 쌓기 위해서 매일같이 블로그에 2개 이상의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블로그에 아마 3개를 쓴 것 같고요. 최대한 블로그를 많이 활용해서 글을 쓰면서 나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내 변화의 시작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부터였다. 내가 자주 쓰는 글과 내가 만드는 이름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그만큼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 나 자신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도움이 될 누군가를 위해 이 책을 쓴다.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글을 썼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힌트가 되고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 나연구소. 덕분에 저도 많은 영감을 얻고 많은 힌트를 얻고 글의 소재가 곳곳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글 소재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1. 왜 썼나? 2. 무엇을 썼나? 3. 어떻게 썼나? 4. 어떻게 변했나? 에필로그.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1. 왜 썼나? 1-1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정확히 2017년 5월 21일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오늘이 20년 6월 15일이니 만 3년이 조금 더 지났다. 블로그를 보니 오늘 아침에 쓴 글까지 총 5,195개의 글을 썼다.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썼고 꾸준하게 썼다.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 전 직장은 12년을 근무하고 금년 3월 말에 퇴사했다.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달 반이 되었다. 나는 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사람의 운은 10년을 전후로 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을까? 12년을 근무한 전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을 때 무언가 변화를 강력히 원하는 나를 만났다. 인생을 살면서 그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들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는 나를 만났다. 인생의 벽을 만났다.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힘이 들었고 계속 해나갈 자신이 없었다. 아니, 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미 세상이 변해서 평생 직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나도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늘 답답하고 무거웠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힘이 들었다. 퇴근 후 주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지만 결국 불평과 불만 그리고 상사와 회사, 뒷담화로 끝날 뿐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든 것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변화에 대한 마음은 컸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이라는 읍내에서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장남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부담감에 시달렸고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다.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 잘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등이었다.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다. 나 자신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애를 썼고 남의 눈치를 보고 늘 남을 생각했다. 나의 시선은 늘 남을 향하고 있었다. 성격 또한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기에 남들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무거운 돌덩이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고 응어리가 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떠한 같은 것이 있었다. 늘 나를 누르고 참기만 했다. 어떤 때는 화가 나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나의 깊은 내면과 답답함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렇듯 내 마음과 영혼에 쌓인 것들이 많았기에 그것들을 풀어내고 쏟아내기 위해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많은 글을 쓰며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1-2 버터플라이를 만나다. 고향 안동에서 어머니가 농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고 판매하는 지업사도 같이 하고 있고 철물도 같이 팔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엄마 혼자서 살고 있다. 혼자 있고 점점 힘이 빠지는 엄마에 대한 생각, 직장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겹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엄마는 서울에 가 있는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반대를 하셨다. 서울에 올라와서 인테리어 일을 1년 정도 했고 전 직장이 조명 제조 회사였기에 철물점이나 조명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고 말하는 매우 이상하고 수상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35억이라는 큰 돈을 날리고 벼랑 끝에서 무의 가치를 깨달은 최규철 대표와 최 대표에게 무자본 창업을 배운
신태순 대표가 공동으로 창업을 한 회사였다. 카페에 있는 많은 글과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았고 책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와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를 읽고 무엇에 홀린 듯이 이곳에 빠져들었다. 버터플라이는 무자본 창업가를 양성하는 곳이었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이었다. 지금은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1년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주 한 번씩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문서를 메일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상식을 바꾸어주는 다양한 강의를 신 대표와 최 대표가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책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 책 출판 기념회에서 신 대표가 강의를 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 영상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신 대표는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을 쌓아서 운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라고. 나는 그 어떤 절실한 마음과 매일 글을 쓰면 운이 쌓인다는 말에 꽂혀서 그때부터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버터플라이는 돈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창업가의 마인드와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다. 직장을 다니던 그 당시 아내의 큰 반대를 뒤로하고 1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1년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 처음에 초심자 이메일 코스라고 해서 5일 동안 메일이 왔다. 나는 이 메일을 받기 시작하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일을 통해서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질문과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나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났고 나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글로 기록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한 글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다. 그 당시 내가 질문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자 나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간들과 그것들을 기록한 글들이 쌓이고 행동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운이 쌓인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러한 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에 180도로 변했기 때문이다.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올해 초 처음으로 만든 내 강의 안의 제목과 내가 만든 제목은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이다. 정말 나는 알면 인생은 변한다.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2. 무엇을 썼나? 2-1. 글을 쓰면서 변한 나.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해서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원칙을 세웠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질문으로 나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하고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쉬운 질문들로부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등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는 글을 매일 쓰다 보니 조금씩 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부와 남에게 향하던 의식이 안으로 나에게 바뀌며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 관찰과 질문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하는 것이 보이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엔 퇴근 후에 주말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책을 보고 유튜브를 좋은 영상들을 보고 버터플라이의 다양한 좋은 강의들을 듣고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다. 그 당시 생산자의 개념도 알게 되었다. 부자들을 모두 생산자들이고 글을 쓰는 일이 생산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글을 쓴다는 마음의 목표를 세우자 신기하게도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의 소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책을 보고 배우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견문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관심 분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서 보았다. 초반에 만든 카테고리가 내 마음 관하기 질문하기라는 카테고리이고 카테고리에 총 670 하나의 글이 썼다. 그리고 나 관찰하기에 882개 글이 있고 나의 생각들이라는 카테고리에 1667개의 글이 있다. 이렇듯 나에게 질문하는 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글, 나의 생각들을 쓰고 또 썼다. 같은 질문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생각들에 대한 글을 쓴 것은 그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분출하지 못해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속에 쌓여 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한두 개로 시작한 카테고리가 지금은 60개 정도로 늘어났다. 강의 모임 공지를 하고 있기에 카테고리들을 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감사일기와 행복일기도 썼고 책 리뷰, 좋은 말, 명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만난 사람들의 강의 후기나 모임 후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계속 늘어났다. 매일 글을 쓰다 보니 관심사들이 계속 늘어났다.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다. 다른 블로그의 글을 보고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서로 비슷한 감성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면서 블로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분들과 인연이 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했다.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만났고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처럼 버터플라이를 만나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동안 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가, 강사, 사업가 대표, 블로그, 유튜버들이었고 생산자들이었고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내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을 보았다. 사람은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다 라는 말이 있다. 책을 쓰는 작가, 강의하는 강사,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보고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다. 2-2 블로그가 사업이 되다. 나는 스쿨몬스터의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책이 21번째의 책이다. 20번째 책의 제목에는 나는 사업 2달 만에 12가지 일을 한다라는 책을 썼다. 지금 하는 일을 적어보니 12가지 정도가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카테고리들이 더 늘어났다. 내가 만든 회사인 나연구소의 꿈과 비전, 1인 기업가가 된 나의 일상과 일정, 블로그, 서점인 인생이 변하는 서점, 내가 하는 강의들과 내가 운영하는 강의들, 나는 작가다와 나는 강사다. 그리고 1인 기업 협회와 나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나는 나의 모든 활동을 전부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다. 나는 블로그에 5,0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3. 어떻게 썼나? 매일매일 많은 글을 쓰면서 내가 스스로 터득한 글을 잘 쓰는 방법 3가지이다. 1. 매일 쓴다. 2. 그냥 쓴다. 3. 꾸준히 쓴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면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기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운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먼저 이런 글을 쓰신 분의 전자책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성장해가는 나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서 몸이 좋지 않았던 며칠을 제외하고 매일 글을 썼다.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나만의 원칙이 있었기에 양이나 내용보다 순수하게 글을 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떤 글은 정말 한두 줄짜리 글도 있다. 처음부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닌 정말 일기처럼 나를 위한 글을 쓴 것이다. 그랬기에 나는 처음부터 시작이 남들과 달랐다. 요즘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블로거 분들의 다양한 블로그를 강의를 듣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검색어 상위 노출, 정보성 글 등의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글 하나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글에 힘이 들어가고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이 지나친 배움의 역효과라고 생각을 한다. 무슨 일이든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듣고 배웠기에 다들 머리가 많이 무거워져 있고 복잡해져 있다. 나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살았기에 글로 표현하면서 감정의 해소와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실행과 아웃풋을 통해서 사업 초기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실행과 아웃풋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느끼고 있다. 물론 나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아웃풋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아웃풋을 내기 위한 배움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 블로그는 글의 수에 비해서 이웃수나 검색 유입량이 적은 편이다.
글이 5천 개가 넘지만 상위 노출 핵심, 키워드 등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글을 써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마케팅과 효과적인 글쓰기,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들을 홍보를 위해서 조금씩은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아직은 내 스타일과는 잘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나의 프로그램들을 널리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그런 부분에 조금씩 신경을 써보고 있다. 나는 주로 핸드폰으로 글을 많이 쓴다. 직장을 다닐 때는 출근 전과 점심시간, 퇴근 이후 등 수시로 틈만 나면 글을 썼다. 지금도 노트북보다 핸드폰으로 이동 중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습관들 덕분에 나는 남들이 보기에 글을 매우 쉽게 쓰는 사람처럼 보인다. 최근의 과정을 들은 1인 기업가를 양성하시는 김영환 교수님은 나에게 프리라이팅에 강하다는 칭찬도 해주셨다. 주변 지인분은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8, 9시간씩 걸린다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들은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분명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오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이 든다. 힘이 들면 지치고, 지치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본질은 업로드, 즉 영상을 올리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촬영 장비, 썸네일, 편집 등의 기술을 먼저 그리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정작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금방 지쳐하는 모습을 본다. 어떤 일이든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분명 시간과 양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일 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다. 그렇기에 시간을 제한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잘하려는 마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글과 영상에 힘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블로그에 5천 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 4. 어떻게 변했나? 책의 제목처럼 나는 블로그를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이 변했다. 생각, 행동, 가치관, 철학, 신념이 변했고 만나는 사람이 변했고 직업이 변했다. 그랬기에 나는 인생이 변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변했나? 4-1 마음과 신념의 변화.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었다.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많았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 안의 나를 만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글을 쓰면서 내 안의 나를 만났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만의 주관이 확고해지고 감정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깨달음, 시간의 유한성, 죽음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게 된 후부터 나는 달라졌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는 상태와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부럽지 않는 감정의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자연과 우주의 당연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놀라움과 신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넓어지고 깊어짐을 느꼈다. 음양 우행을 공부하면서 사람 사물 현상의 양면을 두루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생겼다. 이런 놀라운 나의 변화는
모두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변화들이다. 4-2 만나는 사람의 변화. 과거 내 인생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전부였다. 지금 내 주변에는 작가님, 강사님, 출판사 대표님, CEO 기업가, 사업가, 코치, 크리에이터, 유튜버, 블로거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그동안 내가 만나면서 영향을 받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밝고 에너지 넘친다. 즐겁고 유쾌하고 매력있고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긴다. 늘 배움에 투자하고 열정적이고 나누려는 마음이 크다. 정말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실감한다. 처음 버터플라이의 아이디어 포럼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다. 모두의 자신만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다.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다.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신태순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순간랩 이성률입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의 명함과 직함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다. 나 스스로 회사의 명함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며 작아지는 나를 보았고 그들이 부러웠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모습이 된 지금의 내가 가끔은 나도 참 놀랍고 신비하다. 지금의 나는 말한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우경아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합니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3-4-3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내가 매주 진행하는 강의 제목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이터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놀이라고 말한다.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놀이처럼 느껴진다. 내가 있는 모두의 캠퍼스가 놀이터처럼 느껴지고 아침에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매우 가볍고 즐겁다. 워렌 버핏이 말했다. 나는 탭댄스를 추면서 출근한다. 과거 직장을 다닐 때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매일매일의 출근길 마음이 늘 불편했고 주말만 기다려졌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이곳으로 오는 마음이 가볍고 즐겁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 정말 과거에 받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다.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 때문에 일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때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다. 에너지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삶의 여유. 직장 다닐 때는 주말이면 쉬고 싶었다. 아내와 아이들의 놀러 가자고 해도 큰 마음을 먹기 전에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즉흥 여행을 자주 한다. 얼마 전에는 춘천, 김유정역과 김포, 대명포구를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원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변화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는 것을 느낀다. 그동안 빡빡하고 반복된 생활 속에 지쳐 있었고 여유가 없었던 가진 것을 놓고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5-4-5 무한한 잠재력. 직장 다닐 때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 그래서 계속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다. 나는 정말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의 한계를 실험해보고 싶었고 내 안에서 꿈틀대는 열정을 끝없이 펼쳐보고 싶었다. 직장에서는 나의 능력과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지금은 지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마음껏 펼쳐보고 있다. 글을 쓰고 매주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찍고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에 한계와 제한 없이 도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모든 것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행력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 자신도 무한히 뻗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잠재력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4-6 시간과 죽음에 대한 철학,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강의에서는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핵심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이다.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누리며 즐겁게 살자는 이야기이다. 작년 여름 직장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잃었었다. 그런 죽음에 대한 경험과 시간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히 생기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산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지금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한다. 이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내 인생의 목표는 3가지이다. 1.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된다. 2.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3.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4-7 나에게 없는 것. 지금의 나에게 없는 것 3가지는 철, 겁, 망설임이다. 농담 비슷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스스로 철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남들이 보기에 모모하고 상식 밖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은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일단 먼저 시작하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마인드로 일을 추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보려고 한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알게 되기 때문이다. 4-8 생각과 믿음의 전환.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거들 뿐이다. 라는 말처럼 모든 것을 바꾸고 만드는 것은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다. 마음 관찰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후부터 관점이 나에게로 변했다. 버터플라이를 만나고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는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 밖의 관점에 눈을 떴다. 무자본 창업의 창시자 스쿨몬스터 최규철 대표를 만나서 무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무자본으로 하고 있다. 최 대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환경과 교육 등으로 인해 수많은 상식 속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나도 나 연구소를 통해 나에 대한 관점의 전환, 나는 작가다 와 나는 강사다를 통해서 하루 만에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하루 만에 강사다 되는 경험을 주는 상식 밖의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4-9 직업과 인생의 변화. 15년간 직장인으로 살다가 기업가, 사업가로 변했다. 얼마 전에는 나는 사업 2달 만에 12가지 일을 한다라는 전자책을 썼다.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재미가 있다. 작가, 강사, 블로거, 유튜버, 나연구소, 소장, 인생변화 성장학교, 교장, 나는 강사다와 나는 작가다.
운영자, 1인 기업 협회 회장 등 많은 이름 생겼다. 정말 과거에 내가 상상만 해도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글이라고는 학창시절 일기 외엔 써본 적이 없던 내가 매일 글을 사람이 되고 작가가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내가 강사가 되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소심하던 내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직장 생활만 하던 내가 사업가가 되었다. 이런 나의 모든 변화는 모두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3년간 써왔던 수많은 글들이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으니 말이다. 역시나 쓰면 이루어진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에필로그. 누군가가 나에게 변해서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나는 3년간 블로그에 5,000개가 넘는 글을 쓰면서 경험을 했다. 생각과 행동이 만나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글을 쓰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글을 쓰면서 에너지가 모이고 운이 쌓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나연구소 우경아 작가님의 전자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번 주부터는 1인 기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한 교수님과 함께 1인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도 1인 공부 수업이 끝나고 이 책을 낭독했는데요. 제가 전자책을 하루에 한 권씩 낭독을 해야 되겠다는 루틴을 정해놓고 낭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했는데도 굉장히 즐겁고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힐링이 되는 기분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인 기업을 하면서 저의 사명문을 그동안 사명문이 뭔지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요. 제 사명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백지원의 사명은 건강한 시야를 찾고 싶은 분에게 작은 행복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저의 사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